오늘 3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분재의 걸음 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분재에서 사용하는 걸음은 뭐 다양한 걸음이 있겠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액비, 액체 형태의 비료가 있고, 이런 액비들은 뭐 다양한 성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걸 이용하면 뭐 다양한 나무에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뭐 찌꺼기도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만들려면 보통 뭐 깻묵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물에 상당 기간 담가 놨다가 이제 그게 영양분이 쭉 빠지면 그걸 액비로, 찌꺼기는 버리고 액비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깻묵을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아파트에서 액비를 만들려면 보통 이제 뭐 그런 게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아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키우지도 않는데, 이런 액비를 직접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보통 뭐 사서 하면 되죠. 자,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다양한 망간, 붕소,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뭐 질소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액비가 있고, 그다음 뭐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유박그름, 이 알맹이 형태로 되어 있는 유박그름, 요런 유박그름을 보통 많이 쓰죠. 왜냐하면 간편하고, 그리고 화분 위에 올려 놓으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효과를 내주니까. 단점은 찌꺼기가 일단 좀 남고, 나중에 분해되면, 비를 맞고 분해되면 좀 이렇게 찌꺼기가 흙 밑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화분 배수구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양파망 안에 넣어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거 유박 그름을 전문적으로 넣는 뭐 이렇게 조그만 케이스 같은 걸 넣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간편하다는 장점 무시 못합니다. 유박그름이 그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름을 잘못 만들면,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곤충의 알 같은 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화분에 올려서 물을 주면 곤충이 부화를 해요. 그래서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는 베란다에 방충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곤충이 부화를 하면 날아가지 못하고 안에 창곤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보통 이렇게 그렇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들은 아닌데, 일단은 뭐 아파트 방 안에도 이렇게 곤충이 수십 마리가 붙어 있고, 이런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은 살충제를 보통 이 거름 만들 때 뭉치기 전에, 고형으로 뭉치기 전에 살충제를 첨가해서 보통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알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유박그름 올려놨는데, 뭐 현재로는 곤충은 보이지 않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작년에 이 액비를 중심으로, 재작년에 곤충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해가지고 작년에 액비를, 뭐 이런 액비는 보통 물을 줄 때, 조류에 물을 줄 때 거기에 조금씩 희석해서 조금씩 타서 뚜껑 한 컵 정도만 넣어서 큰 조류에 보통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서 보통 뿌려주게 되죠. 액비의 장점은 이파리에도 뿌릴 수 있어서 잎으로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실제 분재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름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먼저 이게 완성목인지 아니면 소재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완성목인 경우에는 거름은 보통 이제 봄 거름과 가을 거름을 주는데, 봄에는 나무가 이제 길이 성장을 하고, 이 가을 비료는 부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완성된 경우에는 봄 거름을 주면 새싹이 쭉쭉 뻗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가을 거름을 주면 부름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둥치가 굵어지죠. 그리고 완성목인 경우에는 보통 봄 거름은 안 주거나 아예 조금만 줘서
이 수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장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뭐 이런 소재들은 듬뿍듬뿍 봄, 가을로 듬뿍듬뿍 주어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순 정도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들은 이미 이파리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거름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봄 돼서 새로 이파리를 낸 거죠. 이 황피 느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분올림한 건데, 이 새싹을 내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죠. 그래서 새싹이 움직이면 거름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새싹을 지금 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새싹이 움직이면 이렇게 거름을 화분 크기에 뭐 한 10cm 간격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것도 새싹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무는 올해 분올림한 것인데 새싹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뿌리가 활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름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완성목인 경우에, 자, 이 나무는 완성목이죠. 가지 배열도 잘 돼 있고 완성목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 가서 물 관리를 좀 한 맡겼더니 물을 좀 많이 말려가지고, 게다가 또 제가 분갈이 실수를 해서 요 아래까지가 반이 죽어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요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데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부정화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완성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위쪽도 원래 완성목은 두툼한데 많이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까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가지를 많이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이제 봄 되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봤던 이 마삭줄, 마삭줄이 담쟁이, 황금 담쟁이죠. 그래서 여기 새싹이 벌써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경우엔 이렇게 거름을, 또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싹이 약간 나왔어요. 맨 위쪽에 보면. 그래서 좋습니다. 자, 뭐 이런 나무는 지금 목부작해서 성장을 팍팍 해야 되기 때문에 듬뿍듬뿍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화나무인데, 매화나무는 이게 봄에 거름을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굳이 매실을 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주려다가 그래도 뭐 아직은 좀 가지를 좀 더 굵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한 2개만 올려놨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올리브죠. 지금 보면 새싹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이번 겨울에 한 2달 전에 분올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영을 안 잡힌 나무인데 이제 새로 수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올림하는 과정에서 뿌리도 굉장히 많이 잘랐고 가지도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실비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기퉁이에 하나씩 4개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중품 이상으로 크기를 키울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까지만 지금 이 수영을 잡았고, 요 이후로 더 키워가지고 위로 한 2배는 더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름을 좀 더 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올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조심한다고 약간 비실거리고 있었는데 뿌리가 많이 잘렸어. 지금은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새싹도 이제 나고 있죠. 그래서 거름 주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봤던 나무죠.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저 뒤에 있는 거랑 올리브 거의 소재 수준이죠. 그래서 듬뿍듬뿍 거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면 안 되는 나무와 주는 나무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둘 다 올리브죠. 그런데 분올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싹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분올림한 나무인데 새싹이 움직이고 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하나 줬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 지금 새싹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움직이는 나무와 안 움직이는 나무,
요 차이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 나무 이파리 어디 있죠? 쭉쭉쭉쭉 하고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어리형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새싹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옆에도 새싹이 이제 곧 움직이기 약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좋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자, 요 앞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는 새싹이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담 없이 이제 3개를 올려놨고요. 그 뒤에 있는 마삭줄은 새싹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직 걸음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간주 나무 새싹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4개를 올려놨고요. 주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싹이 나고 있죠. 그래서 걸음을 줬습니다. 석화에 같은 나무는 그러면 안 주다 오늘 올려놨는데 끝이 약간 희끗희끗 연두색으로 조금 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새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오늘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젖은행인데 전혀 새싹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좋습니다. 요 옆에 올리브도 새싹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느릅나무 같은 것은 새싹이 다 났으니까 당연히 줄만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새싹이 움직일 때 봄에 걸음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 여름에는 이제 나무가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생장을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걸음을 주면 안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파트에서 키울 때는 아파트는 노지와는 달리 그렇게 온도가 확 높아지거나 확 낮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올려놔도 됩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기 때문에 걸음 효과도 상당히 장기간 유지됩니다. 그래서 봄에 놨던 걸음을 계속 두다가 이제 한 9월 정도 되면 조금 걸음을 추가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고 보통 한 10월이나 이 정도에 걸음을 걷어들이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걸음을 걷어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분재의 걸음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